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정무위 등에서 증인 채택과 게시물 부착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져 시작하자마자 대부분 정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됐는데 지금도 대부분 정회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테이블 위에 부착한 게시물과 또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 앞에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얹어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거하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상임위 대부분이 현재 정회됐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손팻말을 허락받고 붙인 적은 없다면서 과거 민주당에서 BBK 의혹 등을 겨냥한 게시물을 부착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시작부터 정쟁 국감을 만들려고 그러느냐며 피켓을 떼지 않을 경우 감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작년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됐는데 김 씨는 그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고, 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다음 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배 법조 팀장들을 만나거나 대법원 군내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아온 터라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 해명과 달리 금융기관 컨소시엄들은 당시 높은 수익률을 전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성남에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낸 사업 계획서를 보면 하나은행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산업은행은 18.74%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하나은행이 19.5%, 또 산업은행이 15.86%, 메리츠증권이 11.3% 순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업 계획서들을 보면 토지 보상과 각종 인허가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업성도 좋은 것으로 평가했던 만큼 이 지사 측이 주장한 위험 부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해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거론되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앞으로 한 달가량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제주에서 경선을 벌이죠. 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모두 제주로 향합니다.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3일에는 인천까지 경선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3일 인천 경선에서는 50만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공개돼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누적 득표율 53%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의 지지를 얻는다면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후보들은 이번 휴일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어제 오후 열린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는데요.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는 모두 이재명 지사를 향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산하기관 직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캠프에 소속됐다는 설도 거짓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다만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 직원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추격자 격인 이낙연 후보는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는 게 큰 짐이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생긴 일이라는 점도 짐이 될 거라면서 이 지사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서 거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 5번째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 주제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를 지목하는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 돌발 질문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역시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어제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한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와 부친 간 부동산 거래 등을 놓고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경쟁 후보군의 맹공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이슈도 불거졌는데요. 어젯밤 이준석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데 대해 조수진 최고위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 대표가 긴급 최고위에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논의하려 했다는 데서 시작됐는데요. 회의가 끝난 뒤 이 대표는 그런 안건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회의에 불참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곽 의원의 징계안을 추진하려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만류로 물러서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소집되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는 안 했다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다가 기자들에게 필요한 말만 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